자, 오늘 두 번째 영상이에요. 두 번째 영상은 일단은 저는 이 유튜브가 그냥 내가 세상을 살다가 이런저런 잡담을 풀어나가는 유튜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래도 뭐 10분, 20분이 봐주시다가 뭐 100분, 200분이 봐주시면 뭐 어떻게 뭐 제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뭐라도 조금씩 배우고 뭐 화질도 음질도 뭐 어떻게 하고 하면서 뭐 조금씩 퀄리티를 올려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생산해내는 컨텐츠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정치에 대한 컨텐츠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지금 뭐 두 편, 세 편을 찍다 보니까 딱 느껴진 게, 그냥 내가 생각을 하고 있던 걸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도 말이 계속 막히고 부드럽지가 않고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정리를 많이 해서 준비를 해서 내가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시작하는 시기는 늦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줄기에서 봤을 때, 그 첫 번째 방송인가 말씀드렸는데,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일단은 정치 현안은 다른 정치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저도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 큰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치 유튜브를 다 챙겨봐요. 그러니까 제 하루 유튜브 일과가 로테이션이 뉴스 공장에 이제 아침 뉴스 공장을 보고, 그 다음에 홍사운쇼를 보고, 네그아를 보고, 주진우 기자 주진우 라이브를 보고, 매블쇼, 그 다음에 박시영 TV. 이거는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챙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보수 유튜브를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그쪽도 그런 게 문제라고는 하는데, 진보 유튜브도 이게 되게 짧게 올라오는 유튜브에는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많냐, 특정 유튜브를 사실 언급하고 싶은 유튜브가 한 개 있긴 한데 굳이 뭐 이름을 밝히진 않겠고, 맨날 끝났대. 맨날 윤석열이 끝났대. 윤석열이 이제 구속이래. 김건희도 이제 구속이래. 아니, 그 유튜브에서 그 유튜버가 하는 말대로면 재작년에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미 감옥 속에 있었어야 돼요. 맨날 끝났대. 뭐 맨날 끝나. 아직 안 끝났는데. 그리고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하나의 질문과 답변을 딱 잘라서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아요. 결정적인 한방, 이제는 끝났다, 국민의힘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걸로 윤석열은 끝났다, 이걸로 김건희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이게 11시간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도 막상 그걸 들어보면 정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11시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정의 시간을 넘겨버리고 1.5배속으로 들으면 그 11시간짜리 동영상을 다 듣는데 3시간이 안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전체로 다 들어보면 그 장면이 결정적인 장면인 건 사실인데, 그 질문하고 나서 저쪽이 뭐 아닥을 했나? 아니에요. 계속 반박해요. 계속 반박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반박이긴 하지만 자기네들은 아직도 당당하다, 잘못한 거 없다, 잘못된 거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한방, 뭐 끝났다, 구속됐다, 이제는 뭐 없다,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그래서 쇼츠나 뭐 이런 거도 충분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정말 앞뒤를 다 보고 전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든 청문회든 그걸 통으로 다 보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정치 고관여층도 그걸 다 보는 건 힘들긴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 뭐 김호준, 홍사훈, 뭐 그 다음에 박시영, 최광욱, 최욱 이런 분들이 너무 정리를 잘해주고 있는데 굳이 내가 정치 현안을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주 큰 부분을 풀어낸다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를 한다든지 내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유튜브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정치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 이제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당원입니다. 민주당 당원이고요. 그때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겪은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명을 밝히진 않겠지만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연히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특정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해요. 총선 캠프에 내가 자원봉사를 하러 나갔거든요. 그때 이제 시국 자체가 그때도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스스로 나갔어요. 총선 캠프에 도와주러 나갔는데 선거운동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너무 심하게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후보자가 그 선거 자기 로고송 틀고 율동하는 거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선거 캠프 상황실에 앉아 있는데 항의 전화가 와요. 어떤 어처구니 없는 항의 전화가 왔냐면 왜 우리 동네에 선거 운동하는 유세차가 안 오냐? 우리 동네에 와서 제발 선거 운동 좀 해라. 왜 안 와? 라는 항의 전화 온 거예요. 아니 사실 총선에서 상황실에 앉아 있으면 너무 시끄럽다. 유세차 좀 가라고 해라. 저거 좀 치워달라. 그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아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계속 가면 어딜 가느냐? 재래시장 가고 그 다음에 운동원들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노인정 가서 막 어깨 주무르고 다리 주무르라 그러고 아니 후보자님 노인정에 계신 분들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 백날 가도 우리 안 찍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거길 도대체 왜 자꾸 가요? 저기 혁신지구 있잖아요. 혁신지구에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찍어도 저 사람들이 찍는데 저길 가야지. 저길 왜 안 가요? 선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선거를 안 해봐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선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리고 명함 돌리고 저녁 시간에 자꾸 경성대 앞에 가는 거야. 아니 경성대 앞에 그 시간에 저녁 시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유권자 얼마 안 된다고. 대부분 다른 동네에서 놀러 온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거기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지 그 동네 유권자 거기 몇 명이나 된다고 거기 명함 돌리러 가냐고. 제발 혁신지구 좀 가라고 말을 안 들어요. 또 하나 제발 그 빌어먹을 율동 좀 집어치우고 그때 상대 후보가 세월호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시기에 세월호 막말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위원장님 제발 그 율동하지 마시고 마이크 잡고 유세차에 올라가셔가지고 상대 후보 비방 좀 하시라고. 지금 세월호가 얼마나 큰 이슈인데 세월호 막말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저 사람을 당선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나를 국회로 보내달라고 제발 좀 이야기 좀 하라고. 제발 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니야. 하다 못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제 후보자 그 작은 아들이 그때 이제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누구씨 이리 와봐 해가지고 지금부터 나랑 같이 연설문을 작성하자. 그래서 누구씨가 올라가서 너라도 이걸 읽고 홍보를 해라 해서 이제 후보자님의 장점, 학력 같은 걸 적으면서 소개를 시작하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의 친구로 홍보를 했어요. 중학교 동창이래. 그래서 그 이야기 강조하고 제일 마지막에 힘주어서 세월호 막말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저 후보를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 번 힘주어서 말을 해라라고 연속물 작성했을 때 지워져가지고 올렸잖아요. 무대. 그거 외로 안 하는 거예요. 노래 틀어놓고 유통하는 거 외에 그 어떤 홍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 총선에서 내 손으로 저쪽 당을 찍을 수는 없으니 정말 마지못해서 우리 당 후보를 찍긴 했는데 정말 찍기 싫었어요. 정말 찍기 싫었어요. 내가 그때 총선 캠프에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점이냐면 그 사람의 첫 번째 공약이 뭐였냐? 제2환경 터널을 뚫겠다라는 거였어요. 제2환경 터널을 뚫는 이유는 백스코나 해운대 쪽에서 국제금융센터로 가는 출근길 길이를 줄이고 교통 정체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루는 물어봤어. 위원장님 공약이 제2환경터널을 뚫는다는 건데 그때 이제 상황실에 그 동네 지도가 있었으니까 지도 앞에서 내가 물어봤어. 도대체 입구가 어디고 출구가 어딥니까? 이러니까 몰라. 아니 본인이 내건 첫 번째 공약이고 가장 강한 공약이 제2환경터를 뚫겠다라는 건데 디테일한 뭐 어떻게 수주를 하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입구 출구를 모르는 거야. 입구 출구를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했지. 아니 첫 번째 공약인데 지금 사흘 뒤가 총선 토론했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제도를 가만히 보더니 사인펜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손을 하나 찍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면 되겠냐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후보자님 지금 출구라고 지정한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아시냐고.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집 바로 근처인데 여기 왕복 1차선 도로고 산비탈이다. 산길에 1차선 도로여가지고 출퇴근 시간 아니라도 차가 막히는데 여기다가 터널 출구를 내겠다고요? 그리고 이 출구에서 국제금융센터까지 한참 돌아가야 돼요. 바로 가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여기다 출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지? 와, 이런 사람이 우리 당에서 정치를 한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국회로 보내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그때 낙선했어요. 그때 너무 큰 문제점을 느꼈어요. 야, 이게 내가 당적을 가지고 당원으로 있는 이 당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도 아니고 모든 정치인이 다 좋은 정치인도 아니구나 라는 걸 크게 느꼈어요. 크게. 그 뒤로는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는데 안 나갔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당선된 시장 선거에서도 시당 차원에서 캠프에 봉사할 수 있느냐는 요청이 왔는데 거절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안 나갔어요. 이번에 안 나간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 저는 부산수영구에 살고 있어요. 부산수영구는 아주 오랫동안 지역구 위원장으로 봉사를 하고 직을 유지한 위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번 총선에도 그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수영구 판세는 이번 총선 때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장해찬 때문에 보수가 분열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기는 장해찬이 끝까지 사퇴 안 하면 민주당이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됐던 곳입니다. 물론 예측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강윤경 위원장님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시고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했는데 갑자기 유동철이 지역구 위원장으로 바뀌면서 전략 공천이 된 거예요. 강윤경 위원장님이 반발을 하셨다가 반발을 철회하고 지지 선언을 하고 사퇴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내막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 당을 다시 비난할 게 겁이 나서 선거 캠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항상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내부 분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강욱 전 의원님, 뭐 박시영 대표님, 김호중 대표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실제 내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들면 내부에 있는 의원을 비난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난 내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낙연도 탈당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옹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옹호하지 않았어요. 분열이 겁나서 옹호했어요. 고민정 의원님, 저는 아직 지지합니다. 고민정 의원님 국회에서 굉장히 잘 싸우고 계십니다. 근데 고민정 의원님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민주당 당원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그 사람들을 당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뭉쳐야 돼요. 저도 싫은 사람 있어요. 저라고 다 좋겠어요. 저는 한때 추미애 의원님을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그리고 지금 수영구 지역구 위원장이 되어 있는 유동철 위원장님, 전 사실 탐탁지 않아요. 강용경 위원장님이 그렇게 오래 해오셨는데 그 자리를 저렇게 쏙 빼먹어? 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궁금하지만 알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분열에 동조할까봐.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30년 50년 집권한당이에요? 분열에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이에요? 지금 나라의 분위기가 분열하고 우리끼리 싸워도 괜찮을 만한 상황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일단 큰 변화를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 우리 안에서 쟤는 잘났고 쟤는 못났고 니는 잘났고 니는 못났고 니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그때 가서 얼마든지 싸우라고 왜 지금 싸우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라고 다 마음에 들고 다 좋아서 내부 분열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끼리 좀 뭉치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 많고 나도 싫어하는 거 많고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많아요. 근데 뭉칠 때는 뭉치자고요. 뭉칠 때는 지금도 큰 변화가 무조건 있어야지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 왜 우리끼리 싸우냐고. 지금 상황에서 총선이 4년 남았다고 강용경이랑 유동철이랑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싸우면 그게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강용정 위원장님도 할 수 없이 한 번 물러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시점에 와가지고 야, 추미애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됐잖아. 근데 너 저기 왜 그러고 앉아있어? 라고 욕하면 이게 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발 분열하지 말고 뭉치고 정치 현안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자고요. 알아서 다들 잘 싸우고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저라고 민주당 다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 잘못된 부분에서 분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현안이 정리될 때까지는 뭉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오늘 처음으로 풀어내고 싶은 정치 이슈였습니다. 조금 흥분한 것 같아. 역시 정치 이야기라면 흥분하게 돼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람들 보통 그러죠. 이제 모여있는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누군가 꺼내려고 그러면 야 정치 이야기하면 싸움나 정치 이야기 꺼내지 마 하면 급하게 수습을 하고 이야기를 안 꺼내는 분위기죠. 저는 이거를 반대합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건전한 정치 토론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 이야기를 많이 꺼내고 많이 나누어야지 건전한 정치 토론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발전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반대 입장의 정치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토론을 제안하는 거, 대화를 제안하는 거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편을 올렸는데 뭐 똑같은 마무리인데 정말 이걸 봐주신 분이 계시고 이걸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든 꾸준히 제가 방송을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